자, 이번 시간은 자, 우리가 항이 두 개, 항이 세 개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항이 두 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항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죠. 첫 번째,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 묶는다. 두 번째, 항이 두 개는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이면 합차를 이용한다. 맞죠? 그 다음 항이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이 세 개일 때는 칼싸움이죠. 칼싸움 맞죠? 그죠? 이제 항이 4개와 항이 5개 이상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항이 4개인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이 1개인 것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항이 1개는 자체가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다. 그럼 인수분해 끝났잖아요. 또는 XY다. 항이 하나죠. 항이 하나인 것은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항이 4개일 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리했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항이 4개 있으니까 항이 4개는 두 개, 두 개로 묶든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로 묶는다는 말은 공통인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공통인수 묶는다. 두 개, 두 개가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는 세 개, 한 개입니다. 세 개, 한 개. 자, 세 개, 한 개. 이때 세 개, 한 개일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이 즉 합차꼴이 나와야 돼요. 합작골이. 그러면 이때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이 세 개는 물론 여기 세 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 세 개는 반드시 완전제곱식입니다. 반드시 완전제곱식. 자, 보세요. 이 세 개가 앞에 부분이 세 개가 여기가 세 개가 되고 여기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한 개가 되고 여기가 세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 즉 합차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개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물론 이 한 개도 반드시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이 한 개도 뭐뭐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개는 네 개짜리 항은 여러분들 이 1번으로 갈 것인지 2번으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는 공통인수 묻고 세 개, 한 개는 반드시 세 개도 완전 제곱식, 한 개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즉 뭐뭐의 제곱이 돼야 되고 반드시 그게 뭐로 연결돼야 된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야지 다시 이걸 가지고 합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됩니다. 플러스로 연결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뭐의 제곱 더하기 뭐뭐의 제곱을 더 이상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항이 4개짜리가 되는 것을 인수분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항이 5개를 하겠습니다. 자, 항이 4개인 것을 여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요 첫 번째 요 1번,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보세요. ax 마이너스 ay 플러스 2bx 마이너스 2by입니다. 자, 항이 몇 개 있나요? 항이 4개 있죠. 항이 4개 있으면 2개, 2개, 아니면 3개, 1개죠. 근데 3개, 1개는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3개, 1개를 한다면, 뭐뭐의 제곱이 될 수가 있나요? 자, 여기서 뭐뭐의 제곱이 될 수가 없죠. 이거 3개를 붙여도 뭐뭐의 제곱. 어떤 걸 3개, 여러분들, 어떤 걸 3개를 붙여도 뭐뭐의 제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나는 2개, 2개로 가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한번 묶어볼까요? 물론 요렇게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봅시다. 요렇게 묶으면 A로 묶이죠. 그럼 X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묶으면 뭐로 묶을 수 있나요? 2b로 묶을 수 있죠. 2b로 묶으면 x-y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항이 4개가 묶었기 때문에 항이 몇 개가 되었습니까? 2개가 되었죠. 근데 그럼 이 상태가 인수분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인수분해는 항상 곱하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x-1, x-1. 즉 이것도 항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항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항, 하나의 항. 그럼 항 2개는 공통인수 묶어낸다 그랬죠. x-1, x-y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낼 때 괄호로 묶어내면 바로 앞에는 뭐가 남고 a가 남고 뒤에는 2b가 남는다. 그래서 바로 1차식 2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보세요. 선생님이 요렇게 2개 묶고 요렇게 2개 묶어 볼게요. 자, 그럼 요 2개를 묶으면 뭐로 묶을 수가 있나요? x가 공통인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x로 묶어보면 여기는 a, 여기는 뭐가 되나요? 2b가 되죠. a 플러스 2b가 됩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이쪽을 잘 보세요. 이쪽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ay죠. 마이너스 ay고 여기는 마이너스 2by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앞에는 마이너스 ay고 뒤에는 마이너스 2by입니다. 그럼 공통이 누가 되나요? YY가 공통입니까?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도 있죠. 마이너스 Y가 공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로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Y로 묶어보면 여기 남는 거는 A가 남고 마이너스 Y로 묶었으니까 2B가 남죠. 그런데 마이너스 Y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이 몇 개 됐어요? 항이 2개가 됐죠. 하나의 항, 하나의 항. 2개 되는데 요 A 플러스 2B가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공통인수가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2B로 다시 묶어준다면 앞에는 X, 뒤에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죠. 맞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때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이 4개일 때 2개 묶고 2개를 묶으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한번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입니다. 자, 항이 몇 개 되죠? 항이 4개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항이 4개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공통인수가 A니까 A 플러스 2B로 묶을 거고 이것을 만약에 묶는다면 뭐 플러스 먼저 B제곱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공통인수가 나오나요? 물론 얘는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1 합차니까 B 마이너스 1로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플러스 A 플러스 2B와 이렇게 본다면 공통인수를 찾아낼 수가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개가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항이 4개니까 3개 한 개를 해야 되겠죠. 3개 한 개를 한다면 반드시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이 돼야 되고 반드시 마이너스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연결한다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니까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마이너스가. 따라서 요거 요 3개가 바로 뭐 해야 된다? 하나로 묶여야 되고 요 마이너스 1은 따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a제곱 더하기 2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a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요 a제곱과 2ab와 b제곱이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되는데 요 1은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 반드시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D는 반드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합착골이죠. 합착골이니까 보세요. 앞에 게 뭐예요? 뭐뭐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뭐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굳이 얘를 라지 A, 라지 B로 취향할 필요 없죠. 바로 합착골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합차는 한 번은 이 두 개 동그라미와 세모를 A 플러스 B와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A 플러스 B와 1을 뭐 해준다? 빼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네 개는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방법, 요령을 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두 개, 두 개. 두 개는 뭐죠? 공통인수 묶어내면 되고, 세 개 한 개는 반드시 세 개가 뭐가 돼야 되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나머지 또 하나는 또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세 개 한 개, 얘가 세 개가 되고, 얘가 세 개로, 얘가 한 개로 되든지, 얘가 한 개가 되고, 얘가 세 개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뭐라 마이너스로 여러분들 묶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 할 것인지 세 개 한 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먼저 문제를 2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자, 모두 다 지금 항이 몇 개예요? 항이 다 두 개죠. 항이 참 네 개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두 개 또는 세 개 한 개. 근데 얘를 보면 세 개 한 개가 안 되죠. 왜? 제곱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으려면 뭐로 묶나요? 2y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x 여기는 2y 다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을 보세요.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묶을 수가 있겠죠. 즉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은 바로 누가?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묶어주면 어때요? 항이 이제 두 개가 됐는데 이 x-1과 이 x-1이 공통인수가 되죠. 그러면 x-1로 묶어주면 앞에 부분은 2y가 남고 뒤에는 x-1로 묶었으니까 누가 남아요?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니까 얘도 보세요. 세 개 한 개를 한다면, 세 개 한 개를 한다면 뭐뭐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기 오자 두 개가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y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x-5가 되고 얘는 그냥 x-5로 이렇게 갈로 치면 되겠죠. 그러면 x-5가 어때요? 공통이죠. 그러면 x-5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뭐가 되고 y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묶었으니까 1이 남는 거죠. 즉, 이 x-5를 1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이 x-5를 1로 묶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5가 공통인수가 되어서 y 이쪽에는 다 묶였으니까 플러스 1이 남겠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3번은 여러분들 항이 4개인데 만약에 두 개 묶는다고 해서 얘를 먼저 x로 묶는다면 얘는 1-y가 되죠. 자, 그럼 x고 x-2가 되면서 자, 1-y 제곱이 되면 얘는 1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니까 합차가 되죠. 그죠? 그럼 1하고 y를 한 번은 뭐하고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되는데 해봤자 더 이상 되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가 안 된다. 자, 그럼 세 개 한 개죠. 자, 세 개 한 개인데, 봐요. 세 개 한 개를 묶어서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이 돼야 돼요. 항상 마이너스로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가
이 부분도 마이너스, 이 부분도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이 뭐야?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제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제곱으로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묶어줘야 된다? 세 개 한 개를 어떻게 묶어줘야 된다? 요렇게 세 개와 요렇게 세 개와 요렇게 한 개를 묶어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는 뭐가 됩니까? 그럼 이제 이 정도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겠나요? 되겠나요? x 마이너스 2 되겠나요? 맞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여기 1, 1, 여기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찍찍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되니까 오락 똑같네.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뭐의 제곱, 뭐뭐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바로 합차죠.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은 두 개를 뭐 한다? 더합니다. 맞죠? 한 번은 두 개를 뭐 한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예쁘겠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연습하면 요주를 뭐 할 수 있다? 요주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나올 수 있겠나요? 예쁘게. 보여요. 한 번은 두 개 더 하죠. x 마이너스 1 더하기 y를 먼저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뒤로 빼버리면 되겠죠. 한 번 빼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 나중에 적어주고 빼기 y에다가 마이너스 1 나중에 적어주면 바로 다이렉트로 적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4번도 한번 봅시다. 4번도 두 개를 한다면 여러분 해봤자 자, 예를 들어 요래 두 개 한다면 할 수 해보세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요거 두 개는 2y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죠.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빼.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잘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맞죠? 또 공통이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워버리고 바로 두 개 가지고 세 개 한 개로 가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세 개 한 개로 갈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부분을 찾아보세요. 얘는 뭐뭐의 제곱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뭐뭐의 제곱이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죠. 아, 따라서 세 개를, 누굴 세 개를 묶어준다? 요 놈을 세 개를 묶어주면 되겠죠. 요 놈 세 개를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이잖아요. 여기는 1, 1. 여기는 4니까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같은 숫자로 돼야 되겠죠.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가 맞고 x 하나씩 붙여주고 y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라 똑같죠.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9는 3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값차가 보이죠. 이거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가 5. 자, 바로 다시 얘가 3의 제곱인데 이렇죠? 얘가 3의 제곱인데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세모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한 번 더 해보세요. 더하면 x-2y 더하기 3 됐죠? 한 번은 앞에서 뒤를 뺍니다. x-2y 빼기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항 4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 또는 3개 한 개인데 그죠? 또는 한 개, 3개 해도 되죠. 그런데 3개 한 개를 할 때는 반드시 뭐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이 돼야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항이 5개 이상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항이 5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항이 5개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 하기 전에 내림차순을 먼저 공부해 봅시다. 내림차순은 우리가 2차 같은 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적는 방법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1 적고 예를 들어서 2x 적고 x제곱으로 적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 얘는 상수항 1차, 2차로 점점 차수를 올라가면서 적어지죠. 이런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을 때는 여러분들 내림차순을 많이 적죠. 왜냐하면 2차 같은 걸 앞에 2차 적고 1차 적고 그리고 상수항을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오름차순은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이렇게 적어서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자,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 준다. 이 말을 알면 돼요. 근데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 문자의 차수가 같으면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요 내용을 먼저 한번 보세요. 번역을 보시면 지금 항이 몇 개 있나요? 항이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항이 5개 있습니다. 자, 항이 5개 있는 것은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했는데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여기를 잘 보시면 문자가 x, y 2개가 있죠. x, y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차수와 y의 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x는 가장 높은 게 몇 차예요? 여러분들 차수는 뭐죠? 차수. 일단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죠. 곱해진 개수입니다. 자, 그럼 x가 가장 높은 차는 여기 2차죠. 여기 2차. 그 다음 여기 1차죠. 자, 이걸 보세요. 이 전체는 여러분들 몇 차입니까? 2차죠. 왜? 문자 2개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x가 가장 높은 게 x만 보세요. 여기 2차죠. x만 보면 1차죠. x는 1차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되죠. 그 다음 y를 한번 찾아보세요. y는 없고 y 1차, y 1차죠. 따라서 y는 1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수가 낮은 게 누구죠? 차수가 낮은 거.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죠. 차수가 낮은 게 y죠. 그래서 이 y에 대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 준다 이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y가 1차이기 때문에 뭐뭐 y 1차죠? 상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차라고 하면 ax 플러스 b 형태가 1차잖아요. 근데 이건 문자가 x일 때 ax 플러스 b지만 y라면 ay 플러스 b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1차니까 y 1차 적어주고 y 없는 거 적어주고 즉 y 1차 여기는 상수야. 즉 우리가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준다면 y 이외의 문자는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면 돼요. 상수 취급. 상수로 생각해 주면 돼요. 즉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다면 y 말고 다른 문자 x나 뭐 w, z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는 x밖에 없죠. x 같은 거는 다 뭐다?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기 때문에 뭐뭐의 x 뭐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차수가 낮은 차수로 뭐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따라서 y가 1차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준다. 이때 y에 대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x는 뭐로 보고 숫자로 생각하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준다면 뭐를 y를 뭐로 보자? 숫자로 보고 숫자로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x가 2차, y가 1차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뭐 y 플러스 뭐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씩 찾아가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x 적으면 어디 가야 되나요? 여기가 y로 묶어야 되니까 x는 숫자니까 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xy는 y가 있잖아요. y가 있으니까 y가 문자면 x가 숫자죠. 그러면 x는 이렇게 돼야지 xy가 되겠죠. 의미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는 y가 없죠? 그러면 플러스 x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y가 있죠. y가 있으니까 y로 마이너스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y가 있는 것은 얘와 얘잖아요. 그죠? 얘와 얘니까 y로 묶으면 이게 x-1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2는 이쪽으로 y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y에 대한 1차식으로 내림차순 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x-1은 y의 뭐가 되고 y의 개수가 되는 거죠. y의 개수. y의 개수가 바로 x-1이 되고 여기는 바로 뭡니까? y가 없으니까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y는 문자고 x는 숫자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때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요. 반드시 이 상수항이 반드시입니다. 이 상수항이 100% 인수분해 되어야 해요. 이 상수항이 100%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한번 얘만 보세요. 얘만 본다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무조건 돼야 돼요. 1, 3개짜리죠. 요것만 바라보면 x만 바라본다면 요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3개의 항이 되니까 그죠? 물론 상수인데 이 자체는 y에 대한 내림차순하면 상수지만 요 내용만 보면 요 상수 자체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 1 플러스 마이너스 찍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x 달아주고 여기 x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주면 x-1 y가 되고 이쪽이 바로 x 플러스 2 x-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이제 항이 하나가 되는, 항이 2개 꼴이 되죠. 그러면 항이 2개면 공통인수 묶어야 되겠죠. x-1이 공통인수잖아요. 그럼 x-1로 묶어주면 여기 남는 것은 y가 남고 여기 남는 것은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조금 예쁘게 적어준다면 x-1에 자, x 먼저 적고 y 적고 상수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항이 5개 이상은 자, 문자들을 봅니다. x가 y가 몇 차냐? x는 가장 높은 게 2차, y는 가장 높은 게 1차이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한 뭘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반드시 상수 파트가 상수항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00%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 된 상태면 이제 항이 몇 개가 됐나요? 이 전체로 보면 항이 2개가 되죠. 그럼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y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y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도 2차, y도 몇 차입니까? 2차죠. 이렇게 차수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수가 같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도 되고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자, 차수가 같을 때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든지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문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문자에 대해 뭐 한다? 내림차순을 한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 뭐냐면요.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이때 보세요. 이때 차수가 같으면 어느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문자, 즉, 내 꼴리는 대로 한다. 내 꼴리는 지금 조금 비속어를 썼지만 내 꼴리는 문자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아무 문자에 대해서도 내림차순 정리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뜻이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자, 차수가 같으면 내 하고 싶은 문자를 하는데 보통 X가 편하죠. 그럼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면 상수항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개념 3번을 가봅시다. 자, 개념 3번에 보면, 자, 이번엔 항이 5개가 있네요. 그죠? 5개의 항이 있습니다. 자, 이 항을 보니까 문자가 몇 가지 있죠? x도 있고 y도 있네요. 자, x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y는 가장 높은 게 몇 차예요? 1차죠. 따라서 이놈을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뭐 한다?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근데 y가 1차니까 이렇게 1차 상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찾습니다. x제곱은 y가 없으니까 여기 가야 되겠죠. 그 다음 xy는 y가 있으니까 x는 여기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6x는 y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y는 y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플러스 8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됐죠?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 반드시 이 상수 파트가 몇 퍼센트, 100% 인수분해 되어야 한다. 그러면 1, 8입니다. 8은 1, 8도 되고 2, 4도 되죠. 더하면 9, 빼면 7, 더하면 6, 빼면 2. 그럼 6이 있네요. 그러니까 2와 4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플러스만 마만데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x 달아주고 x 달아주면 자, 이 식은 앞에 거 그대로 적어볼게요. x 마이너스 2y 됐나요? 플러스 뒷부분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본다면 항이 2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 x-2, x-2로 묶어주면 x-2에 여기가 y 플러스죠. 그죠? x-4 되나요? 따라서 예쁘게 적어주면 x-2에 x 플러스 y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과정에서 본다면 요게 바로 요게 지금 적어놨지만 y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요 x-2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는 인수분해 했는 거죠. 요 자체를 인수분해 했는 거니까 x-4니까 여기는 x-2. 자, 그럼 결론은 x-2가 공통 인수니까 x-2에 요 자체를 그대로 적어줘야 되니까 x 플러스 y-4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내림차순을 했을 때 요 자체가 뭐뭐에 이렇게 y에 대한 2차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고등학교 문제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게 내림차순 정리하면 거의 다 뭐에다 1차, 뭐 x나 y에 대한 1차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2차로 되는 경우는 5개의 항이 많은 항이 있을 때 2차로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또 칼싸움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배울 겁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혹시 중학교에 등장한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내림 5개 항 이상의 내림 차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X와 Y 문자 중에서 차수가 작은 거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리를 하는데 문자가 차수가 같을 때는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근데 이쪽 상수 파트는 무조건 뭐가 인수분해 되어야 한다.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 그 항이 5개 이상에 관한 중학교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